저와 같은 시대를 사는 분들한테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한 시대의 좀 최고의 해설자가 되고 싶어요. 해설자로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채널의 14번째 손님이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4번째, 그러니까 14라는 숫자는 같이 일하는 종윤이 형의 아주 좋아하는 티에리 앙리에서 등번호기도 하고 정말 싫어하시는 가복맨의 등번호기도 한데 지금 스포티비에서 축구 해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랩츠 종윤 직원이자 이스타TV의 출연진인 임영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일 자체가 좀 많은 주간이라 축구 중계도 물론이지만 축구 영상 촬영도 이제 이스타TV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오후에는 예능 촬영이나 팟캐스트와 같은 일들도 있고 촬영 기준으로 지금 새해가 밝은 지 벌써 6일이 지났어요. 근데 6일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부 인터뷰도 있고 중계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정신없게 2022년을 좀 시작하지 않나. 근데 가장 바라던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그때그때 다른데요. 제가 진짜 날마다 꾸준하게 잠을 자진 못하고 몰아서 자는 편이에요. 외부 촬영이 있거나 뭐 유튜브 촬영이 있거나 할 때는 2시간 자고 막 일어나서 바로 갈 때도 있고 3시간 자서 일어나고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주중 경기 있을 때는 또 막 2시간 자서 일어난 다음에 바로 또 씻고 중계하러 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1-2시간 짜투리 잠 잔 다음에 또 회사 출근하고 이런 일상의 반복이라 몰아잘 때 7, 8시간 자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흔치 않다. 보통은 한 3, 4시간 정도 자는 것도 한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간곡한 연락이 있었고 반복된 연락이 있었고 농담입니다. 사실 DM 확인을 제가 다 합니다 하는데 그 답장까지 해드리기에는 DM 양이 좀 많을 뿐더러 사실 이 자리에 오게 된 부분은 일단 결정적인 계기는 좀 운이 아닌가. 저도 뭐 덕분에 그래도 유튜브에 인터뷰나 영상을 남길 기회가 생겼고 두 번째는 스포츠 종사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특히 이것도 이제 DM으로 연락이 좀 많이 오는데 그때그때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엔 양도 좀 많고 차라리 이런 기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포츠 관련 직종 또 해설위원으로서의 어떤 삶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기회가 됐을 때 만약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그런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도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축구가 워낙 재밌었고요. 재밌는 거에 제가 좀 깊이 빠지는 편인데 게임을 하면서 좀 푹 빠졌었어요. 피파 시리즈, 피파 온라인 이런 게임들을 하면서 제가 그때는 아예 몰랐던 해외 축구를 초등학교 한 6학년 즈음부터 좀 알기 시작했었고 그러다가 채널을 돌리면서 해외 축구 경기들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축구 경기도 차근차근 이제 시청을 하면서 축구 커뮤니티들 눈팅도 많이 하고 또 제가 그러면서 슬슬 리버풀을 좋아하게 돼서 제토라인 스페셜 보고 막 이러면서 축구가 좀 재밌구나 라는 거를 그때 좀 알게 됐어요. 재밌는 걸 느끼는데 친구들도 이제 똑같이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구 관련 얘기를 할 때마다 친구들도 너 어떻게 그것까지 아냐. 왜냐면 친구들은 경기는 보는데 뭐 슈골닷컴과 같은 커뮤니티까지만 찾아갈 정도로 마니아틱한 친구들은 생각보다 흔치 않았어요. 내가 좀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재밌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직업적인 개념으로도 좀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딱 떠올랐던 게 평소에 내가 축구 이야기하는 걸 재밌어 했으니까 축구 해설위원이 한번 되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직업군을 꿈꾸게 됐습니다. 해설위원으로서의 목표는 역시 한 시대의 좀 최고의 해설자가 되고 싶어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거는 늘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마음은 늘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망이 있고 좀 이 직업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큰 욕심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머무르기보다는 지금도 훌륭한 해설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앞으로도 많이 계실 것이지만 나중에 축구 팬분들이 기억하실 때 내가 축구 볼 때는 이 사람이 해설자 짱이었어. 이 사람이 해설자 대표였어. 내가 이 사람 해설 들을 때마다 경기가 더 재밌더라. 이렇게 저와 같은 시대를 사는 분들한테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대표격 해설자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희연님이 정기고문 원조인데 저도 이제 골 들어갈 때마다 좀 리액션이 큰 편이라 저도 좀 비슷하게 정기고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알리송 골 때도 그랬고 예전에 이제 한 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울브스 레스터 경기 때 지오고 조타의 4대3 만드는 골도 그랬고 이번에 있었던 그 황희찬 선수의 울브스 소속 데뷔골도 그랬고 평소에 그냥 집에서 축구 경기를 봐도 혼자 놀라고 기뻐하고 했었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감정, 기뻐하는 감정을 해설을 하면서 마음껏 표출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이를 통해서 더 제대로 즐기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 더 재밌다, 즐겁다 라고 좀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제 중계를 들으시고 저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셨거나 저 덕분에 경기의 흐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셨거나 아니면 저 덕분에 조금 더 좀 경기가 재밌어졌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반응들을 볼 때마다 역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준희, 장지현 해설위원의 이제 뭐 뒤를 이을 네. 것이다라는 이렇게 네. 이야기들이 있어요. 두 분께서 정말 저를 잘 대해주시고 잘 챙겨주세요. 항상 옆에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칭찬에 받을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약간 자기 반성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번쯤은 해설위원이 되면서 이렇게 대단한 분들께 칭찬을 받고 같이 일하는 순간을 꿈꿔왔으니까 내가 꿈을 이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칭찬을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한데 앞으로도 이 칭찬해주시는 말들에 또 바라봐주시는 시선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를 더 엄격하게 저의 스스로를 판단하고 더 엄격하게 저를 더 채찍질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잘 마련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 다음으로 되게 인생에서 빠져 사는 게 전자기기입니다. 테크라고 요즘에 좀 많이 하죠. 테크 유튜버분들 영상도 많이 보고 하는데 제가 쓰는 제품들을 좀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러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거는 게임 리뷰.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내가 게임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새롭게 달라진 점이나 혹은 이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들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탐구해서 전달하는 게 축구 해설할 때 재미처럼 되게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송들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 생각은 없어요. 네, 개인 유튜브를 뭐 할 생각은 일단 지금 일 자체가 워낙 바쁘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새로운 분야의 콘텐츠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이스타TV 내에서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것이 자신에게 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은 없었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깔끔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가는 게 저는 가장 솔직하고 그게 좀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멘탈을 유지하냐라고 하시는데 인정할 거 인정하면 됩니다. 네, 굳이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런 특징이 있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러한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절대 부끄럽지 않고요. 그냥 이 또한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제가 하나의 캐릭터가 잡혀서 많은 분들께서 크게 사랑을 해주시기도 해서 약간 캐릭터 덕에 제가 먹고 사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 거는 역시 좀 제 성격이 그래도 외향적이기보다는 좀 내성적이기 때문에 내성적이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친구들한테만 표현하거나 하는 일들이 좀 드물고 그냥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축구 경기 볼 때만 엄청 신나고 또 골 들어갈 때 리버풀이 좀 이길 때 아니면 리버풀 져가지고 야구를 때 그럴 때만 감정 표현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편하게 얘가 이런 반응도 하네? 이런 모습도 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면모들을 오히려 친구들한테 보여주게 되니까 제 스스로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편한가? 축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축구라는 스포츠 덕분에 제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혹은 편하게 표출할 수 있었고 내 내면에 대해서 남들에게 공개하는 게 편해졌다. 그리고 제 감정을 좀 더 재밌게 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프리미어리그로 예를 들면 2020-21 시즌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무관중 경기로 열렸습니다. 그 무관중 경기 때는 현장음이 이쪽에 들리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공 차는 소리랑 선수들 헤이 뭐 레프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도. 이렇게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골 터질 때 텐션을 올리는 게 새벽 시간에는 특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한 1년 중계를 하고 프리미어리그는 특히 지금 전관중을 다 받고 있거든요. 개막전부터 그랬어요. 귀에 현장음이 들리고 사람들의 응원가, 골 터질 때 환호 이런 게 들리니까 올 시즌 제가 느끼기에도 제 텐션이 엄청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그 전기 고문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텐션이 올라가고 현장음이 들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들리니까 저도 더 같이 들떠가지고 더 재밌고 신나게 축구 중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안긴 거는 역시 현장에 관중이 없다는 거. 특히 K리그가 무관중 경기를 펼쳐질 때 직관 못 가는 거, 팬이 없기 때문에 경기의 어떤 분위기가 좀 약간 적적한 거. 코로나 때문에 특히 관중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축구라는 스포츠가 주는 즐거움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사라진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로 얘기하겠습니다. 제 목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해설자로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특정한 경기를 2시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2시간 동안 축구 경기를 보는 시청자 팬들보다도 중계하는 사람이 가장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내가 중계를 하면서 재밌다는 어떤 느낌을 받고 또 그 재미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중계를 해야 보는 시청자분들도 야 중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흥분했다 아니면 중계하는 사람 이거 이렇게 표현한다 얼마나 재밌으면 이럴까 라고 하면서 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중계하는 사람의 텐션에 맞춰서 몰입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빠져들 수 있거든요. 경기 자체가 재미를 안겨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걸 포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선물 포장도 정성을 들여서 하면 아무리 가벼운 선물이어도 되게 고급스러운 선물처럼
것처럼 보이듯이 중계하는 사람도 이 하나의 콘텐츠를 더 확실하게 포장을 해주면 바라보는 시청자들도 명품으로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팬분들은 밤새 가면서도 우리 팀 경기를 보겠다고 하는 매니아 분들이 많겠지만 적어도 중계하는 사람은 매니아를 타겟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매니아의 입맛에 만족시키는 것도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축구 중계의 타겟은 이 시간에 영화를 볼까 아니면 이 시간에 예능을 볼까 아니면 이 시간에 그냥 운동을 할까 그 시간에 뭘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거 재밌으니까 채널 돌리지 말고 이거 좀 계속 봐주세요 라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중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계자의 역할이다. 그래야 채널을 돌리려는 사람도 이 사람 이렇게 흥분했네? 왜 그러지? 하면서 좀 더 축구 경기를 오랫동안 볼 것이고 그러면서 그 경기를 통해 축구에 빠져드는 사람이 새로운 마니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축구라는 어떤 팬의 파이가 이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연말과 같은 어떤 이 시간일 때 보통 이제 가족들하고 보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가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원래 가족이랑 보냈을 것 같은 시간이 올 때 생각이 안 나진 않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는 거듭 얘기 드리지만 해설자가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